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5월에만 피어나는 작약꽃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밭에서 한아름 안고 왔어요. 날이 점점 더워지니 물에 담궈주면 작약꽃이 빨리 피는데요. 집안에도 화병에 꽂아두었더니 하룻밤 사이에 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올해도 부모님 덕분에 예쁜 작약꽃들 실컷 봤습니다. 요즘 하늘 정원에는 봄꽃들이 가득 피어 있어요. 그 중에 장미들이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어서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작약꽃도 이제 지고 있어서 시든 잎들은 정리를 해줘야겠어요. 작약꽃은 일주일 정도 꽃이 피었다 지는 것 같아요. 지는 꽃들은 빨리 잘라줘야 꽃잎이 지저분하게 떨어지지 않고요. 다른 봉우리들이 빠르게 개화를 합니다. 계란꽃처럼 핀 목마가렛 꽃도 시들면 노란색만 보이는데요. 시든 꽃을 찾아서 따주고 있어요. 화분에서 키우니 정리를 해줘야 주변을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답니다. 화분 속에 꽃과 잎이 들어가면 썩어서 벌레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치워주고요. 화분에서 키우기 때문에 통풍에도 신경을 써줘야 하거든요. 잎과 줄기가 흙에 닿지 않게 잎들을 잘라주거나 공기와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화분 사이도 떨어뜨려줘야 해요. 저희 집 화분들이 층층이 쌓아놔서 통풍이 잘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아래 바닥에서 떨어져 있고요. 화분 사이에 바람길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오늘은 여름 대비로 식물들 칼슘을 잎에 뿌려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쓰다가 남은 게 있어서 저는 이걸로 주려고 해요. 저는 칼슘제를 3가지를 써봤는데요. 물은 탄탄이랑 액상규산 칼슘 그리고 칼국수를 사용해봤습니다. 성분들은 칼슘, 질소, 붕소 3가지는 기본으로 들어있고요. 망간, 미량요소, 칼리, 고토 등 제품마다 조금씩 다르게 성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약 주기 전 우선 마스크와 앞치마를 입고 주려고 해요. 이제 옥상에 자주 올라오다 보니 살이 잘 타서 햇빛 가림 마스크를 하나 샀습니다. 작년에는 우산 모자를 썼었는데요. 그늘이 없는 곳이라 햇빛 가릴 수 있는 용품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꽃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지요. 날이 더워질수록 햇볕이 뜨겁기 때문에 물과 약은 오전이나 오후 늦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려서 10시가 넘었지만 지금 저는 약을 주려고 해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식물 개수도 늘어나지만 늘어나는 게 또 있지요. 가드닝은 장미빨이라고 장미도 늘어나고요. 약 종류들도 늘어납니다. 밭에 곡식과 채소를 키우는 것처럼 식물들도 제때 약을 뿌려줘야 하거든요. 액체로 된 칼슘은 물에 희석해서 주는 건데 제품마다 1000배에서 2000배 정도 희석하는 게 다 달랐어요. 무조건 가하지 않게 연하게 맞춰서 타주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좀 많이 넣은 것 같아서 다시 물을 타서 줬습니다. 좀 더 넣는다고 해서 죽지는 않지만 칼슘이 과하면 다른 영양 흡수를 방해한다고 해요. 칼슘은 토양으로 주는 것과 입으로 옆면 시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토양으로 완효성 비료를 주면 많이 느리게 흡수가 되고요. 잎에 바로 뿌려주면 흡수가 빠릅니다. 왜냐하면 칼슘과 붕소는 뿌리를 타고 물간으로만 흡수를 해서 이동성이 매우 느리대요. 그래서 잎에다가 직접 뿌려서 흡수를 빠르게 하도록 돕는 거랍니다. 칼슘은 식물의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병충해와 물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고요. 식물의 성장을 잘하도록 질소, 잉, 칼륨 등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칼슘의 효과는 이렇게 곰팡이와 흰가루병 생기는 거에도 도움을 주고요.
무름 현상이나 백화 현상에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식물이 칼슘이 부족하면 잎이 잘 마르기도 하고요. 영양 흡수를 못해서 잎이 노랗게 변하기도 하는데요. 어린 잎들이 자주 뒤틀리거나 기형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어린 잎의 끝부분에 검은 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개화 동안에도 칼슘이 부족하면 꽃이 지고 꽃봉오리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많은 꽃을 피우는 장미 같은 식물들은 많은 비료가 필요한데요. 핑크 장미가 잎 끝이 타고 반점도 생기고 건드리면 잎이 힘없이 떨어졌거든요. 꽃도 힘이 없어 보이고 해서 걱정했는데 칼슘이 부족해서였나 봅니다. 칼슘은 식물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이 부족하면 식물 전체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모든 식물에게 칼슘을 뿌려서 장마철과 덥고 습한 여름을 대비하고 있어요. 약은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7일에서 열흘 정도 간격을 두고 1회에서 5회 정도 주고요. 칼슘 결핍이 생겼거나 예방 차원에서 미리 주는 건데요. 저는 분갈이 할 때 옥상 식물들은 겨울 동안 모아둔 계란 껍질을 부셔서 상토와 함께 섞어서 주기도 했는데요. 어떤 분은 석회 고토를 화분에 뿌려주기도 하더라고요. 칼슘 연면 시비하는 시기는 새순이 움트기 전부터 챙겨줘도 되고 짝이 나오고 꽃과 열매가 달릴 때 줘도 돼요. 잎이 자라는 시기에 잎의 세표벽이 튼튼해지고 도톰한 잎이 강합성이 잘 되도록 주기도 합니다. 저는 꽃 피우기 전과 꽃이 진 다음에 회복을 위해서 영양이 필요한 시기에도 줍니다. 이제 기온이 올라가서 날이 더워지고 있는데요. 기온이 30도가 넘는 시기에는 피해서 기온이 낮은 시기에 주시는 게 좋다고 해요. 실내에서 키우는 제라늄들은 약을 안 챙겨 줬었는데 꽃들이 많이 피었다가 진 후에 이렇게 잎들이 노랗게 변하고 있어요. 잎 중간이나 잎 끝쪽이 마르고 타들어가는 게 생겼습니다. 보통 오래된 잎들은 하엽이 지니까 자연스러운 건데요. 잎끝이 타들어가거나 어린 새순이 휘어지고 변형이 되어서 무르는 경우에는 칼슘 결핍 증상과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제라늄들도 예방 차원으로 칼슘을 뿌려주려고 합니다. 저는 옥상에서 쓰고 남은 걸 똑같이 뿌려주었는데요. 무른 탄탄이나 네이버에 식물 칼슘이라고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토에 넣는 것보다 물에 희석해서 연면 시비하는 게 효과가 빨랐어요.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으로 칼슘제를 먹어서 뼈에 도움을 주듯이 식물들도 칼슘을 먹어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 병에 강한 식물이 됩니다. 칼슘으로 뿌리 발달과 생산량 증가로 꽃도 잘 피우게 하니까요. 바이러스에 약한 식물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겠죠. 오늘은 식물에게 필요한 칼슘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반려식물들을 예쁘고 건강하게 키우려면 시기마다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해요. 햇빛과 물과 통풍만 시켜주면 잘 자라기도 하지만 병충해로부터 지키려면 영양 비료도 줘야 합니다. 칼슘 연면 시비는 선택이라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사용하는 영양제나 비료에 칼슘 성분이 있다면 안 줘도 되고요. 저처럼 밖에서 키우신다면 계란 껍질이나 석회 고토 같은 칼슘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식물 키우는 환경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모든 영양제들은 과하지 않게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쁜 꽃들 많이 보시면서 남은 5월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